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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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오늘은 제 교직원증을 가져왔습니다. 왜냐면 영상을 찍기 시작하고 처음으로 지금 사복으로 등장을 했는데 제가 너무 학생 같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라도 차고 전 교사 맞습니다. 교사임을 인증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가야지. 돌아서. 종종 이제 선생님들이 특히 시험 출제 기간에 교무실에 돌아다니다가 제가 혼날 때가 있습니다. 여길 왜 들어와! 이러면서. 사실 전 학생이 아니고 선생님인데 많이 헷갈리시나 봐요. 또 남고고 그러다 보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어려 보인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랜만에 왔는데 한번 또 가볼게요. 2번 가기 전에 일단은 1번, 4번, 7번 해서 우리가 복강 문제를 풀고 넘어오셨을 텐데 그거에 이어서 일단은 요 닮은 꼴 문제, 요 문제도 복강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 먼저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답은 3번이고 그림은 어느 지구의 현재 위치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고지자기 극의 위치인데 지리상 남극이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고지자기 극은 지리상 남극이고요. 변하지 않았고요. 일치합니다. 뭐 항상 주는 그런 조건이고 보셨을 때 우리 뭐 이전 영상에서 보시고 오셨겠지만은 한 번만 더 해드리면은 자 200년 전이 아니고 100만 년이니까 사실은 100만 년 100만 년 전이니까 사실은 100은 또 0 두 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2만 만년 전, 말이 좀 이상하죠. 이거는 사실은 2억 년 전이죠. 2억 년 전. 2억 년 전에 그 고지자기 방향을 추정한 지리상 남극 위치인데 그냥 우리 편의를 위해서 그냥 200년 전이라고 할게요. 200년 전이라고. 자, 그래서 200년 전, 150년 전, 100년 전, 50년 전, 그 다음에 현재 이렇게 오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한 번만 더 해드릴게요. 안경에 땀이 묻었어. 더워요. 자, 안 닦였어. 야. 자, 그래서 200년 전에 사람이 여기 있었다. 그러면은 지리상 남극이 요만큼, 요 정도 위도 떨어진 곳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얘는 사실은 여기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얘는 원래 여기 맞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만큼 나도 마찬가지로 올라가줘야 되니까 대충 200년 전에는 여기 있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150. 내가 150년 전에 있던 사람은 요만큼 떨어져 있었죠. 근데 얘가 사실은 여기 맞으면 안 되고 원래는 여기 맞아야 되는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또 요만큼 올려주면 나도 마찬가지로 요만큼 올라가줘야 된다. 그러니까 대충 한 요 정도쯤에 150년 전엔 난 여기 있었다. 자, 그리고 100년 전. 100년 전에는 이 친구가 요만큼 지게가 요만큼 우리가 100년 전 사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만큼이나 올려줘야 원래 지리상 남극이 있었는데 근데 얘를 이렇게 내려줘야 되죠. 여기 다시 맞춰야 되니까. 그럼 나는 오히려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대충 한 요 정도 라인에 있었다라는 거죠. 100년 전인가요? 그렇죠. 100년 전. 100년 전에 난 여기 있었다. 자, 그리고 50년 전. 50년 전 나는 여기서 요만큼 돌려줘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여기로 내려줘야 되죠. 여기로 내려줘야 되죠. 여기로 내려서 맞춰줘야 되는데 자, 나도 그럼 마찬가지로 내려가는데 여기 재밌는 거는 얘가 정확히 얼마나 내려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보시면은 재밌습니다. 요 50년 요거 때문에 사실 요 영상이 되게 재밌어지는 건데 중요해지는 건데 요 문제가 50년 전 지리상 남극이 얼마나 떨어져 있었냐면 요게 지금 30도 라인이죠. 30도 S겠지. 요 라인이 60도. 여기 극지방. 그죠? 그 다음 여기까지면 그러니까 사실 각도가 얼마냐면은 한 칸, 두 칸 갔으니까 60도잖아요. 한 칸에 30도니까 30도. 근데 여기서 정확히 반대쪽으로 또 30도 돌아간 지점에 지금 원래 이 지자기 남극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지금 50년 전에는 내가 지리상 남극이 정확히 각거리 90도 넘어에 있었구나 라는 거죠. 근데 얘를 지금 원래대로 맞추려고 얼마를 끌어당겼어요? 30도를 끌어당겼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나는 지게를 얼마나 내려야 되냐면 딱 30도 내리면 된다. 근데 내가 지금 30도 S에 있으니까 정확히 어디 라인에 가요? 적도 라인에 딱 맞아 들어간다라는 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50년 전에는 정확히 내가 사실은 지금 어디까지 내려갔냐? 북반구로 넘어가지 않고 지금 여긴 남반구이기 때문에 이 적도 라인을 넘어서 내려가면 북반구입니다. 오히려 북반구. 지구본을 거꾸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북반구로 넘어가지 않고 딱 요 적도 라인에 걸친다. 그리고 현재는 어디 있죠? 현재는 여기 있죠? 현재는 당연히 여기 현재 지게 위치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빙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내가 200, 150, 150
내려오는 동안은 이렇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50에서 다시 현재로 올 때는 이렇게 간 거죠. 항상 지게의 움직임은 두 가지로 기술하는 연습을 하세요. 첫 번째, 위도의 관점에서 기술하기. 두 번째, 방위의 관점에서 기술하기. 이러면 완벽하게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자, 위도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건 뭐냐? 얘가 지금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죠. 이걸 위도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고위도에 있다가 적도라는 저위도로 내려오고, 고위도에 있다가 저위도로 내려오고, 다시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고위도로 올라가는 거죠. 다시 고위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내려가고 위도가 감소했다가 다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 조금 더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은 그냥 고위도, 저위도, 고위도 말고 이렇게까지 얘기해 주면 아주 훌륭하죠. 남반구 고위도 있었다가 적도는 0도라는 저위도죠. 제일 저위도죠. 그랬다가 다시 남반구의 고위도로 올라오는 그런 세팅이다. 됐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거나, 또 두 번째, 방위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라. 이건 뭐냐면은 얘가 북쪽으로 갔느냐 남쪽으로 갔느냐, 즉 북상했느냐 남하했느냐라는 거를 대답을 해주시는 습관을 들이라는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간 건 지금 뭐예요? 위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위도가 감소했다라고 표현을 하겠지만은 이번엔 뭐라 그래야 돼요? 북상했다고 봐야 됩니다. 북상. 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적도를 기준으로 이 위쪽은 뭐예요? 남반구라는 거죠. 이거 다 남반구예요. 그래서 여기 쪽으로 가는 거는 오히려 북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림상으로는 아래지만 북쪽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북상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죠? 요 과정은 뭐죠? 요거죠. 다시 남하하는 과정이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까지 기술을 해주면 사실 완벽하죠. 보겠습니다. 자, 50에서 현재까지는 저희도로 이동했냐? 50에서 현재까지는 여길 봐야죠. 50에서 현재까지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아까 말했지만 고위도로, 남반구의 고위도로 가고 있는 중이라고 했었고, 100에서 50이 빠르게 이동했냐? 100에서 50은 지금 여기에서 여기만큼 이렇게 지금 저위도로 가는 거죠. 방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북상하고 있는 건데, 근데 50에서 현재로는 100에서 50은 여기죠. 근데 50에서 현재는 이만큼이죠. 둘이 시간은 둘 다 50백만 년, 즉 5천만 년이라는 동일한 시간이 흐르는 동안 지금 50에서 현재가 훨씬 더 많은 각거리로 이동했기 때문에 뭐가 더 빠르다? 그죠? 100에서 50이 더 느리고 50에서 현재가 더 빠른 거죠. 자, 고지혈계 복각의 절대값은 이거 뭐 150년 전이 더 작냐 200에 비교해서 봤을 때, 자 보세요. 이거는 제가 요것 때문에 또 이 영상을 이걸로 시작한 것도 있는데, 저번에 문제 1번, 4번, 7번 풀어준 거랑 약간은 다른 개념, 하지만 수업 시간에는 배운 개념,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자 지금 노란색 시기에는 자기 북극이, 이건 북극이라 할게요. 여기 있었고, 하얀색 시기죠. 노란색 시기에는 여기 있었다고 할 때 두 시기의 복각을 만약에 비교해 주세요라고 하면 뭐가 더 클까요? 여기죠. 써있다시피 써있죠. 가까운 게 더 복각이 큰 겁니다. 왜 그러냐? 생각을 해보세요. 애가 지금 그 지작이 그게 여기 내 발 밑에 있어요. 내 발 밑에 있으면 애가 이렇게 숙이겠죠. 복각이 크겠지. 근데 이게 내가 이 고지작이 그로부터 멀어지면, 반대로 말해서 고지작이 내 발 밑에서 빼봐야죠. 멀리. 펜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서겠죠. 그럼 복각은 점점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복각이 커지려면 고지작이 그게 내 발 밑으로 오면 올수록 커지고요. 얘가 내 발 밑에서 벗어나면은 점점 복각이 작아지겠죠. 커지고 멀어지면 작아지고, 다시 가까워지면 커지고 멀어지면 작아지고.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해서 내가 내 이 고지작이 극 바로 위에 있으면 최대 각도인 플러스 90도가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역전이 되거나 지작이 남극이 마이너스 90도가 있고, 어쨌든 간에 각도 크기 자체는. 그래서 노란색 시기 같은 경우는 내 땅덩어리로부터 가까운 거리 있으니까 복각이 큰 거고, 내가 얘에 비해서는 좀 멀리 빠지면은 복각이 자연스럽게 감소할 수밖에 없는 세팅이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150과 200년 전에 고지작이 그게 절대값을, 크기를 결국엔 궁금하다는 거는, 내가 여기서 봤을 때 200은 요 정도 거리 떨어져 있죠. 각거리 요 정도. 200은. 근데 이에 비해서 150은 각거리가 요만큼 떨어져 있죠. 그러면 누가 더 나랑 더 가까운 세팅이에요? 200이 더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200일 때가 더 내 발 밑에 와 있으니까, 더 복각이 크다. 더 확 숙인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150에 생성된 암석이 더 작은 게 맞습니다. 200이 더 크다. 알겠죠? 오케이, 이렇게. 그 다음에 2번으로 가겠습니다. 2번. 자, 대서양의 해저 지형과
그리고 XY, 구간 XY를 대서양이니까 여기 중앙해령 이렇게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여기 XY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지금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석을 했냐? 음향측심 자료. 음향측심은 뭐였냐면은 뎁스는 그 깊이는 V 곱하기 T, 초음파의 음파의 속력 보통 1500m/s로 주고 요거를 하면은 뚱땅 왕복 시간이 나오죠. 왕복 거리가 나오죠.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왕복 거리가 아니라 깊이 그 자체니까 나누기 2를 해주셔야 되는 거지. 요걸 통해서 수심을 알아내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관측 지역에 해령과 해구가 모두 존재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령과 해구를 찾아라 이런 뜻이겠죠. 찾아주세요. 그 다음에 해수소 당연히 주고요. X는 관측 시작점이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X라는 거죠. 관측 시작점. 그래서 여기서부터 거리가 이렇게 증가할 때마다 어떤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지 음파, 왕복 시간을 잰 겁니다. 자, 왕복 시간에 몇 초? 왕복 시간 자료에서 몇 초가 조금 중요한 숫자일까요? 그쵸. 8초 정도가 중요한 숫자입니다. 왜냐? 1500 곱하기 8 나누기 2를 하는 순간 얼마가 나오죠? 그치. 6000m. 즉 6km가 나오는데 이 6km가 왜 중요한 숫자죠? 그쵸. 얘보다 만약에 크면은 뭐일 가능성이 높다? 해구일 가능성이 높다. 그죠? 이렇게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8초라는 숫자를 조금 더 섬세하게 보셨으면 좋겠는데, 예민하게. 그러니까 8초보다 만약에 왕복 시간이 크다면 그 지역은 해구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오케이? 그죠? 8초라는 숫자 조금 집중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봤는데 여기 지금 8초 넘는 지역이 하나 있죠. 여기가 아무래도 높은 확률로 여기가 해구일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해령의 키워드는 뭐였죠? 해구는 6km 플러스 6km보다 깊다. 이거 키워드 하나고, 또 어떤 키워드가 있었냐면 해구는 섭입대라는 키워드가 있었잖아요. 베니오프대. 판의 경계로부터 멀어질 때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는 그거. 해령은 반대로 어떤 키워드가 있었죠? 반대로 나는 표현 좀 웃기긴 한데 어쨌든 대칭이 키워드죠. 대칭. 그래서 이 자료에서도 초음파의 왕복 시간이 결국엔 수심을 제시하기 때문에 수심이 대칭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뭔가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요 모양, 아무래도 여기가 해령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아까 해구랑 해령 모두 존재해서 찾아주세요 했던 거를 잘 찾았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러면은 해구는 무슨 경계죠? 우리 판의 경계 배운 거, 수렴형 경계 꼬라박는 거, 발상 경계 찢어지는 거, 어긋나는 거, 보존형 경계 3개밖에 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해구는 무슨 경계죠? 이 중에서? 셋 중에? 그치, 수렴형 경계고요. 수렴형 경계. 또 해구는요? 해령은요? 발산형 경계 찢어지는 거잖아요. 발산형 경계. 그래서 판의 생성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판의 경계라는 거는 이걸 기점으로 판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잖아. 여러분,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책상 있잖아요. 책상과 책상 사이에 그 틈이 있지. 그게 경계잖아. 책상과 책상 사이 책상의 경계잖아요. 그 책상을 넘어가면은 다른 책상이죠. 그것처럼 판의 경계가 바뀌면은 다른 판이에요. 지금 이 지역에 판이 몇 개 있다고 알 수 있죠? 요쪽 해구 왼쪽에 있는, 그러니까 해구 서쪽에 있는 판 하나, 그리고 해구랑 해령 사이에 껴있는 이 노란색 지역의 판 둘, 그쵸? 그 다음에 저기 해령의 동쪽에 있는 판 셋. 지금 이렇게 판 3개 있는 거 이해돼요? 왜냐면 경계가 2개니까 영역은 3개로 나뉘죠. 판이 3개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 그림과 같이 봐서 이해를 했을 때 높은 확률로 얘랑 주황색이랑 노란색 영역은 무슨 판? 우리 판 배운 거 해양판 대륙판밖에 없다. 얘가 해양판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빨간색 지역, 즉 이쪽 지역은 대륙판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기니디는 각각 서로 다른 해양판에 위치한다. 자, 지금 보세요. 기니디가 어디냐면은 지금 조금 색칠을 해버려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기역, 니은, 디귿이 이렇게 있어요. 얘는 지금 서로 다른 해양판에 있나요? 아니죠. 기역과 니은, 디귿이 서로 다른 판에 있는 거지. 기역은 지금 주황색 영역에 있고요. 니은, 디귿은 지금 노란색 영역에 있는 거 보세요. 기역은 주황색 영역, 니은, 디귿은 노란색 영역에 있죠. 그래서 각각 다 다른 판에 있진 않습니다. 오케이? 자, 기니 사이의 수심의 최소값은 약 이렇게 된다. 자, 지금 기니 사이에서 기역과 니은 사이에서 수심이 최소값이 되려면 왕복 시간이 제일 작은 요 지점이 되겠죠. 요 지점 한번 볼까요? 요 지점 대충 읽어보시면은 한 4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4초? 그럼 한번 해보지 뭐. 1500m/s인데 4초의 시간이 걸렸고, 근데 왕복 시간, 그러니까 퉁땅 튕기는 거니까 나누기 2 해줘야 되죠. 이렇게 되면은 6000 나누기 2니까 3000m, 즉 약 3km 정도 됩니다. 근데 얘가 5250? 너무 커. 말도 안 돼. 이 우리는 이거보다 훨씬 더 작다. 해양 지각을 이룬 암석의 평균 연력은 니은이 적냐? 자, 해령이 등장했는데 암석의 연령을 물어본다.
해령의 포인트는 뭐였죠? 대칭. 왜 대칭이냐? 여기서부터 해양지각의 생성이 일어나거든요. 해양지각의 생성이라는 거는 바꿔 말하면 여기서 해양지각 나이가 몇 살? 해양지각 나이가 0살이라는 거죠. 응애! 응애 나 아기 해양지각 여기서 태어난다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니은과 디귿을 비교해 봤을 때 니은은 지금 이 응애 아기 해령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요 정도 떨어져 있죠. 근데 요만큼. 디귿은 응애 하고 나서 더 멀리 있죠. 그러니까 얘가 먼저 태어나고 얘가 나중에 태어난 거다. 나이는 누가 더 많다? 응애 디귿이 기억보다 더 니은보다 더 많다. 먼저 태어나서 여기서 밀려났고 니은은 나중에 태어나서 덜 밀려났고. 그렇죠? 그래서 니은이 적은 거 정답. 됐죠? 3번. 오케이. 자, 3번. 자, 그림은 서로 다른 판 기니디의 경계를 우리 판 배운 거 아까부터 말씀드리지만 대륙판과 해양판밖에 없습니다. 각각 뭐가 뭔지 매칭을 해줘야겠죠. 그죠? 2 곱하기 2 곱하기 8가지의 경우의 수. 에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뭔가 다른 정보를 주겠죠. 나는 가의 세 지역에서 섭입은 바로 무슨 경계 나와요? 그렇죠. 수렴형 경계. 해구. 섭입대. 키워드라고 했잖아. 그죠? 수렴형 경계의 깊이다. 기니디 중 어느 하나만 대륙판이다. 어느 하나만 대륙판. 오케이,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있을 때 요 AA 프라임 지역, BB 프라임 지역, CC 프라임 지역 다 지금 섭입하고 있는 거 보니까 어쨌든 여기에 균열이 나 있는 요 경계들은 다 뭐다? 섭입대, 수렴형 경계. 어쨌든 간에 다 저 세 개는 다 수렴형 경계일 거예요. 그죠? 근데 보시면은 같은 수렴형 경계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냐? A와 A 프라임 중에 이 A 프라임 쪽에 가까운 지역부터 그러니까 섭입하는 판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죠. 이거 뭐였죠? 베니우프 대 정이잖아. 판의 경계로부터 멀어질 때 섭입하는 판의 깊이가 계속 깊어진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A 프라임 쪽에서 A 쪽으로 꼬라박고 있는 거죠, 판이.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느냐? 지금 A 프라임 쪽에서 A 쪽으로 이렇게 지금 판이 꼬라박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꼬라박고 있는 수렴형 경계. 자, 두 번째. 이거 하나 이해했으면 이제 다 이해가 되죠. B 프라임에서 BB 프라임 쪽으로 지금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쉽게 알 수 있고, C에서 C 쪽으로 들어가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그림인데 조금 더 가로 길이가 수평 길이가 짧은 뿐이죠. 왜 그럴까? 이 수평 길이가 짧다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뭔 얘기냐? 비슷한 깊이를 대충 들어가는데 수평 거리는 짧다. 예를 들어 얘는 500km 가는데 이만큼이 필요해요.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거죠. 얘는 600 더 깊은 거리를 가는데 더 수평 거리 짧아. 그러니까 요만큼 만에 600 꼬라박는 거죠. 그러니까 섭입하는 판의 기울기가 뭐가 제일 큰 거예요? 여기 제일 크고 얘는 상당히 만만한 거다. 그래서 판의 기울기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가 섭입하는 판의 기울기가 최소인 거고 여기 CC 프라임 지역 여기가 판의 기울기가 제일 큰 지역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오케이. 이 정도 분석하면 완벽하죠. 그래서 B 프라임에서 B 쪽으로, C 프라임에서 C 쪽으로 꼬라박고 있는 요런 세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만 대륙판이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밀도가 항상 큰 녀석이 작은 애 아래로 꼬라박죠. 요 세팅을 발견하셨다면 이제 바로 밀도 비교가 가능하다는 것이. 밀도는 어떻게 되죠? 밀도는 로우는 어떻게 됩니까? 디귿은 얘도 꼬라박고 얘도 꼬라박아. 누가 제일 큰 형님이에요? 디귿이 제일 밀도 큰 거야. 그죠? 근데 기역과 니은을 비교해 봤을 때 요 지점을 봐야죠. 두 개 중에서는 기역 아래로 니은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밀도가 큰 애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니은이 기역보다 밀도가 큰 거죠. 니은, 기역. 요런 세팅이라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죠? 오케이? 밀도 비교까지 바로 할 수 있는. 근데 셋 중에 하나만 대륙판이다. 이 말을 바꿔서 해석을 해보세요. 하나만 대륙판이다. 근데 세 개를 줬다. 그 말은 뭐예요? 나머지 두 개는 해양판이다. 이거랑 같은 말이잖아. 그쵸? 그렇잖아. 이거 국어잖아요. 그죠?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대륙판이래. 그럼 나머지 두 개는 해양판이죠. 그죠? 왜 이게 가능해요? 우리가 배운 판은 대륙판과 해양판 둘밖에 없거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대륙판과 해양판의 가장 극단적인 차이,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밀도가 다르다는 거죠. 밀도가 뭐가 더 크죠? 해양판이 크죠. 그죠? 그래서 밀도가 제일 큰 녀석, 아니지, 뭐죠? 제일 작은 녀석, 요 녀석만 혼자 대륙판인 거고, 요 니은 디귿은 해양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 같으면은 여기다 써놓을 거예요. 얘 기억 옆에 이거 대륙판이고, 얘 해양판, 얘 해양판이지롱. 이렇게. 이거 말고 이제 뭐 더 이상 할 게 있나요? 가봅시다. 자, 기억은 대륙판, 바로 나오잖아. 그죠? 맞고요. 니은에서 지진은 동쪽에서 발생하느냐? 자, 여기서
서비파는 쪽에 지금 AA 프라임 쪽에서 지진은 여기 발생하겠죠. 이 아래로 막 지금 판이 들어가면서 긁고 있으니까. 이거 마찬가지로 지진 여기 이렇게 생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가 그림에 이걸 그대로 옮겨 그리면 요 영역 이렇게 지진이 나오겠죠. 근데 요 선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요 영역들에 이렇게 다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겠죠. 조금 더 그림을 예쁘게 그냥 그리면은 너무 정신없으니까 이렇게 그리면 요렇게 요 영역이랑 요 영역 이런 식으로 이제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겠죠. 근데 질문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니은에서라고 했어요. 이 니은판만 보라는 거야. 눈을 여기만 보라는 거야. 요 니은에서 지진이 어디 발생하냐? 동쪽에 많이 발생하냐? 요것만 봤을 때는 지진 어디서 많이 발생해요? 여기잖아. 여기. 그렇죠. 요 지점. 그렇죠. 요 지점에서만 지진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워졌는데 어쨌든 간에 동쪽에서 많이 발생한다가 맞는 말. 서비파는 판의 기울기 이거 아까 했는데 뭐가 제일 크죠? 이 녀석 CC 프라임이 제일 크다. AA 프라임이 제일 작은 겁니다. 땡. 그래서 답은 3번. 됐죠? 할만하죠. 자, 5번. 이거 가기 전. 큰일 날 뻔했어. 자, 그래서 이 세팅이 선생님 이거 뭔가 시험에서 많이 봤던 것 같은데요? 라는 생각이 들면 아주 훌륭합니다. 저 세팅은 시험 문제 너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너무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 저 세팅은 바로 실제 지역에서는 어디를 얘기할 수 있냐? 어디라고 할 수 있냐?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요렇게 여기입니다. 유라시아판, 대륙판과 필리핀판, 해양판, 그리고 태평양판, 해양판. 얘네가 지금 셋 다 꼬라박고 있는 요 지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림 보여드릴까? 자, 요 시옷자 모양. 요게 여기에요. 여기. 오케이? 요게 이거 위치도 맞춰드려? 이렇게 여기 오 보인다. 여기 요게 실제로는 요렇게 그죠? 신기하죠. 이 지역이 굉장히 이제 시험 핫플입니다. 이게 약간 지원은 시험계 약간 홍대 입구 같다고 해야 될까? 약간 신촌 같은 친구예요. 여기 매우 많이 나오고 아주 핫한 플레이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이 보시고 여기 이거는 요거는 유라시아 대륙, 유라시아파. 써드려. 또 친절한 이창용 씨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써드려야지 어떻게? 써드려야지. 이 대륙판의 정체는 사실은 실제로는 유라시아 판이라는 대륙판이고요. 그리고 요 니은판의 정체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요거는 필리핀판이다. 필리핀판이고, 그리고 또 여기는 뭐냐면은 지금 잘렸지만은 보이나? 여기 태평양판 써 있는 거 태평양판이에요. 태평양판. 요 해양판은 태평양판이었다. 오케이? 그래서 좀 다 빨간색이라 좀 잘 안 보이나요? 좀 친절하게 색깔 바꿔드립니다.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정리할 수 있고요. 자, 5번도 가겠습니다. 5번, 6번 다 풀어야 되죠, 그죠? 네. 자, 그래서 혹시 제가 놓치는 거 지금 3번이 계속 우리를 신경 쓰이게 하는데, 자, 요거 같이 보십시오. 요 문제는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올해 수능 특강 2024 노란색으로 쓸까요? 노란색이 뭔가 좀 잘 보이더라고요. 자, 2024 수능 특강 2강 3.02번 이거를 같이 보시면 좋을 겁니다. 요거를 같이 보시면 좋다라고 제가 써놨네요. 그래서 같이 보시도록 하세요. 자, 이제 갈게요. 진짜 이제 여기서 끝났다. 할 얘기 끝. 네, 끝. 오케이. 그래서 5번 오케이, 가겠습니다. 자, 그림은 서로 다른 두 판 기니의 각각의 판의 경계. 이거 보고서 사실 어딘지 바로 맞출 수 있어요. 아주 훌륭한데. 이게 어디냐면은 사실은 이게 나즈카판이죠. 나즈카판과 여기는 남아메리카판. 이게 보이면은 아주 훌륭합니다. 지금 이건 또 어느 지역이냐면 요거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죠. 이렇게 하면 좀 딱 맞으려나? 보이세요? 여기랑 지금 얘는 좀 더 줌 아웃 해야 되나?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거. 보이세요? 그죠? 여기 있는 나즈카판, 기억이 나즈카판. 여기 있는 거 남아메리카판. 남아메리카 대륙은 여기까지지만, 근데 이렇게 대서양 중앙해령까지 타고 있는 모습. 이렇게 여기까지가 남아메리카판인 거.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나오는 데만 나오고 비슷한 것만 나오고 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적중을 하는 게 아니고 저 항상 말하잖아요. 저는 미래를 보는 능력이 아니라 단지 과거를 조금 더 꼼꼼히 보는 능력이 있을 뿐입니다. 과거를 좀 더 잘 보는 거죠. 그래서 기출을 보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꼼꼼히 과거를 좀 보셔라. 이걸 알면은 얼마나 쉽게 풀려요. 여기가 지금 뭐예요? 여기가 동태평양 해령, 여기가 대서양 중앙 해령. 아, 이거 또 써드려야지. 자, 여기가 동태평양 해령, 여기가 대서양 중앙 해령. 요거랑 같이 보시면 딱 되잖아. 동태평양 해령 12번, 대서양 중앙 해령 11번. 다 제가 알려드린 거에서 나오잖아요. 그쵸? 제가 알려드린 거 잘 기억하시고, 여기가 동태평양 해령, 그리고 여기가 대서양 중앙 해령, 그죠? 또 어떤 특징이 있죠? 요 나즈카판과 그리고 요 남아메리카판이 사실은 꼬라박고 있죠. 둘이 제일 유명한 또 수렴형 경계잖아요. 여기가 뭐예요? 여기 수렴형 경계. 이 나즈카판은 무슨 판이죠? 해양판이죠. 나즈카판은 해양판이고 밀도가 큰, 그리고 남아메리카판은 밀도가 작은 대륙판이기 때문에 밀도가 큰 게 작은 거 아래로 이렇게 꼬라박기 때문에 요 초록색 라인, 민트색 라인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 유명한 요 아래 칠레, 요쪽 위쪽에 페루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칠레, 페루 해구가 있을 뿐더러 요 옆에 라인 요거를 타고 또 뭐가 있어요? 아, 그렇죠. 유명한 또 습곡산맥인 안데스 산맥. 여기서 이제 그게 많이 나오잖아요. 안산함이 여기서 많이 나와서 안데스 산에서 나오기 때문에 안산함이라고 얘기를 한다. 지금 공부를 미리 해놨으면 이 페이지, 이 페이지 공부만 잘 해놨어도 이게 그냥 술술술술 풀린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AA'과 BB' 구간에 측정한 해양지각 연령인데 둘의 거리는 같대요. 지금 여기 보이는 요 막대기랑 요 막대기의 실제 거리는 같은 거죠. 근데 보니까 세로축이 연령인데 연령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반대로 A' 쪽에서 A 쪽으로 이렇게 당겨서 읽으면은 연령이 감소하고 있죠. 중요한 거는 연령이 감소하는 겁니다. 왜? 이 분위기 그대로 이렇게 끌고 가면은 연령이 0살이 되는 데가 있죠. 이게 뭐예요? 연령 0살, 해양지각 연령 0살. 이게 뭐예요? 아, 그치. 해령이라고 했잖아요. 해령에서는 응애나 아기 해양지각 하면서 태어난다 했잖아요. 해령은 지금 정리 또 해놓으세요. 해양지각의 연령이 몇 살이다? 연령이 0살인지죠. 그러니까 지금 뭔 얘기예요? 이 A'에서 A 쪽으로 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해양지각 나이가 연령 0살인 해령이 나온다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지금 보니까 A'에서 A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 주황색 동태평양 해령 만나는 거 보이죠? 그치. 또 같은 방식으로 B에서 BB' 쪽으로 가는데 쭉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제 동쪽 B'보다 더 동쪽으로 간 지점에서 해령이 나오겠죠. 왜? 해양지각 나이가 0살인 지점이 나오거든. 여기 이 분위기 그대로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 0살. 여기에 이제 BB'보다 더 동쪽에 해령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죠? 보니까 B에서 BB'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실제로 여기 대서양 중앙 해령이 마찬가지로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자료 해석이 완벽하게 됐는데 포인트는 얘네 둘 다 해령을 찾아서 떠나는 모험인데 얘는 약간 완만하고 얘는 확 가파르죠. 지금 우리가 문제에서 안 쓰는 조건 없다고 그랬는데 두 개의 거리가 같다라는 조건 안 썼잖아요. 얘랑 이 기울기랑 같이 볼 수 있다는 거죠. 왜? 얘는 지금 이 해령으로부터 확장되고 있는데 이만큼의 동일한 수평 거리 동안 확장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약 10에서 모르겠어요. 여기 한 30 정도로 합시다. 한 20만큼의 시간 만에 요 거리를 확장했어. 그쵸? 근데 이에 비해서 나지역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거리 요만큼을 확장하는데 여기 대충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0부터 한 110, 그죠? 그러니까 지금 갭 차이가 거의 90만큼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럼 누가 더 빠른 거예요? 이런 거 잘 하셔야 돼. 누가 더 빠른 거야? 얘가 빠른 거죠. 같은 거리를 가는데 얘는 20밖에 안 필요했고 얘는 90이나 필요했어. 그러니까 얘가 훨씬 빠르게 확장을 한 거죠. 오케이? 그래서 속도는 얘가 빠르고 얘가 느리다라는 것까지 기울기를 통해서 분석할 수 있다. 문제에서 해저 퇴적물의 퇴적 속도는 일정하다 가정한다. 이걸 왜 주는 거라고 했죠? 그치? 심플하게 해저 퇴적물의 두께는 뭐랑 비례한다? 퇴적물의 두께는 그냥 해양지각의 연령과 비례한다라고 지금 문제를 내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해양지각 연령은 또 뭐랑 비례하죠? 사실은
응애나 애기 해양제가 어디? 해령이잖아. 해령으로부터 멀어지면은 해양제약의 나이가 많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해령으로부터의 거리랑도 사실은 연관이 있어. 사실 이건 물어보고 싶어서 이 조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 조건이 있다라는 건 얘를 물어보겠구나라는 거를 반대로 여러분이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거지. 대비를 한다라는 거죠. 워밍업을 하고서 딱 싸울 준비를 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A'과 B 지점 사이에는 해고가 존재한다. A'과 여기랑 B 여기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지금 노란색으로 하늘색으로 체크한 7레페로 해고가 있죠. 그러니까 해고 존재하는 거 맞고요. A랑 A' 사이에 이거 나왔잖아. 요거 지금 나오잖아. 니은에서 써먹으라는 거네. A랑 A'이 두께 차이가 BB'의 두께 차이랑 같냐? 자, 바꿔 말하면 자, 두께 차이는 결국에는 연령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보니까 지금 AA'은 연령 차이가 얼마? 20. BB'은 얼마? 90. 그러니까 뭐가 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얘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면은 해조태종물 두께는 얘가 더 많이 차이 난다. 왜? 얘는 100만 년, 그러니까 1.1억 년 동안 쌓인 해저태종물이 있는데 얘는 2천만 년밖에 안 쌓였다고. 그러니까 그 갭 차이가 엄청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두께 차는 같을 수가 없다. 연령이 다르니까 같을 수가 없고요. 판이 확정된 속도 아까 얘가 더 빠르다 했습니다. 그죠? 얘가 더 빠르다고 했어. 그래서 AA'이 느린 게 아니죠. 1번. 됐죠? 자, 6번. 자, 그린 가나다는 어떤 예측 모형을 이용해서 추정한 미래의 판의 경계랑 대립. 우리가 지금까지는 과거에 있는 건 되게 많이 했어요. 과거에 12억 년 전에 로디니아, 원생누대 로디니아 쭉 오다가 2.5억 년 전 고말 중 저 판기아 얘기하다가 지금은 다시 어떻게 돼요? 이렇게 5대양 6대주가 있지만은 대서양은 계속 확장하고 태평양은 해구, 불의 고리, 해구가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판에 소멸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태평양이 닫히고 대서양이 쫙 열리면서 그 반대로 이렇게 다시 합쳐져 버리는 또 다른 초대륙이 등장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언급했었죠. 그래서 점점 보니까 애들아 5천만 년, 1.5억 년 후, 2.5억 년 후 가면서 애가 점점 달라붙으면서 하나의 초대륙이 다시 만들어지는 거. 애들이 달라붙으려면은 발산이어야 돼요, 수렴이어야 돼요? 달라붙으려면 당연히 수렴형이죠. 수렴형으로 달라붙으면서 애들이 가까워지고 그러다가 꼬라박으니까 하나의 다시 초대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에서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은 하나의 대륙. 이거 왜 가끔 외워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줬잖아, 가에서. 그냥 보면 되지. 유럽, 아프리카 지금 어때요? 원래는 애들이 조금 지중해도 있고 이러면서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애들이 붙어버린 모습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전체 해안선의 길이 이거는 좀 체크해 놓으세요. 다른 거에서도 많이 물어보니까. 나가 기냐. 자, 지금 5대양 6대주니까 6개의 그냥 대륙이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그죠? 6개의 대륙이 있어요. 얘네 전체 해안선 길이는 어떻게 재요? 요거 이거 다 더해야지 이게 전체 해안선 길이잖아요. 그치? 근데 애들이 만약에 시간이 지나서 초대륙이 됐다 쳐봐요. 그러면은 같은 면적의 커다란 떡이 됐겠죠. 이렇게 하나의 초대륙. 이때는 해안선 길이가 어디예요? 요만큼이죠. 여기 둘레. 이렇게 둘레만이죠. 그러면은 뭐가 더 해안선 길이가 길까요? 당연히 따로 떡. 얘가 더 해안선 길이가 길다라는 거. 막 여러 개 둘레를 다 더해줘야 되니까. 하나를 뭉뚱그리면은 둘레가 이렇게 뭉뚱그려지죠. 얘가 더 짧아요. 그래서 해안선 길이 같은 경우는 이거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해드리면 일반화를 좀 해드리면 해안선의 길이 같은 경우는 해안선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초대륙일 때가 초대륙일 때가 최소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지. 그죠? 해안선 길이는 초대륙일 때가 최소다. 왜냐면 애들이 떡져가지고 그냥 하나로 뭉뚱그려서 해안선을 잴 거니까. 그래서 지금 가장 초대륙에 근접한 모양이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가면서 해안선 길이는 감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해안선 길이는 나가 길다가 정답. 그리고 A에는 수렴형, 아까 말했잖아요. 수렴물 해야 수렴형 경계가 발달해야 꼬라박고 하나의 떡이 되죠. 5번. 자, 7번 했으니까 8번 가겠습니다. 서로 다른 대양 A, B에 임의의 지점으로부터 측정한 거리에 따른 수심 그리고 해양지가 연령을 각각 나타냈습니다. 보니까 X축은 똑같아요. 또 단위도 똑같고요. 킬로미터로. 또 축척도 동일하죠. 이거 항상 조심하셔야 돼. 한번 당했잖아. 용존산소량, 용존이산탄소량 축척이 달라가지고 당했잖아. 축척 보시는 연습. X축, Y축, 단위. 그리고
x절편, y절편 찾고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냥 그래프다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단위, x축 똑같네, 킬로미터 똑같네, 축적도 똑같네. 그러니까 편하게 편하게 읽어도 됩니다. 그죠? 근데 이번에 y축에는 얘는 수심, 그죠? 수심, 여기 해양지역 연령, 연령 이렇게 줬다라는 거, 그죠? 저 같으면 수심 딱 보자마자 막 6km 이런 거 생각날 것 같아요. 해양지역 연령 보자마자 0살이면 해령 이런 거 생각나줘야지. 각각 해령이 존재, 연령이 0살인 지점 찾으면 되겠죠. 여기네. 여기 둘 다 해령 있겠네. 그죠? 해양지역에 이루는 암석의 연령은 같다. 지금 보면은 기억, 니은이 약간 이거 y축이 똑같나 싶지만은 문제에서 준 거죠. 똑같다라고 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같은 나이에요. 같은 나이라고 봐도 대충 10백만 년, 그러니까 1000만 년 정도 된 나이라고 볼 수 있죠. 1천만 년, 1000만 년, 1000만 살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가볼게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나이가 0살인 여기가 뭐겠어요? 대충 한 관측 시작점으로부터 한 1200 정도 떨어져 있잖아요. 여기가 대충 얼마? 여기가 해령이라는 거잖아. 왜? 응애 아기 해양지각, 해령은 태어나는 곳이라고. 그러니까 여기가 딱 0살. 그죠? 그리고 해령의 키워드는 뭐? 대칭. 그러니까 지금 거의 대칭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 물론 실제로는 완벽하게 대칭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A 지역 볼까요? A 지역 보면은 이쪽 서쪽 왼쪽이라 할게요. 방위가 없으니까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60백만 년, 6천만 년 만에 이만큼 확장을 했는데 1200km를, 여기 같은 경우 거의 비슷한 1300km를 가는데 한 80만큼 걸렸죠. 그러면은 거의 그냥 쌤 칠게요. 쌤 치고 양쪽 거리가 동일하다 가정했을 때 얘는 60, 얘는 80 걸렸어. 그러면은 확장 속도 빠른데 어디? 이런 거 잘해야 된다고? 얘가 빠른 거예요. 왜? 거의 똑같은 속도, 거리만큼 확장을 했는데 얘가 시간이 덜 걸렸잖아. 얘가 빠른 거라고. 그죠? 같은 맥락에서 그러면은 A와 B를 비교해 봤을 때 확장 속도 빠른 건 어느 해역일까요? 어느 해역이야? 당연히 B 해역이라는 거죠. 왜? 지금 A 해역 같은 경우는 1200km 가까이를 확장을 하는데 얘는 60만큼의 시간이 필요한 거에 비해서 B 같은 경우는 10만큼밖에 안 걸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동일한 지역 가는데 훨씬 덜 걸린, 시간이 덜 걸린 B가 훨씬 더 확장 속도 빠르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A랑 B 중에 B가 압도적으로 빠르다. 사실 6배나 빠른 거죠. 바로 보이죠. 왜냐면 시간이 같은 거리 가는데 6분의 1밖에 안 걸렸으니까. 그죠? 6배 빠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수심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좀 깊네요. 그죠? 수심이 깊어요. 왜 수심이 깊을까? 보니까 1200, 아까 같은 해령이 있는 지점이죠. 해령은 바다, 해, 고개, 령자라 그래서 막 이렇게 멘틀대로 상승하니까 이렇게 좀 부풀어 올라와 있어요. 실제로 약간 부풀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멀어지면 수심도 좀 더 깊어지고 그런 거 배웠었죠. 그래서 볼게요. 자, 기역과 니은이 생성될 당시 잔류자기 방향은 하나의 점으로 수렴합니까? 그렇죠. 잔류자기 방향. 지금 기역과 니은은 동일한 나이잖아요. 몇 살? 1천만 년 살. 1천만 년, 1000만 년 전에 같이 생긴 거야. 물론 A해역과 B해역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다른 곳에 있었지만은 그 당시에 고지자기극은 몇 개? 1000만 년 전에 고지자기극? 하나. 지금 고지자기극은 몇 개? 하나. 고지자기극은 언제나 하나. 근데 두 개가 다른 지점이 있었어도 걔네는 하나의 그 고지자기극을 가리키고 있을 거라고. 그 말이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잔류자기가 하나의 점으로 수렴하는 거는 동일한 연령의 해양지각은 동일한 연령의 해양지각이라면 거기에 있는 모든 자성광물의 잔류자기 방향은 하나의 점으로 가는 거예요. 왜? 같은 나이니까 그 당시의 고지자기 극으로 가겠지. 그쵸? 지금 태어나는 모든 암석들은 지금 현재 고지자기 극으로 배열될 거잖아요. 그 말이라는 거예요. 나이만 같으면 싹 다 한 점 수렴. 오케이? 정리됐죠? 자, 그리고 혹시 놓치는 거 있나? 네. 그리고 A, B에서 각각의 해령을 축으로 한 확장 속도의 차이는 5보다 크냐? 한번 계산해보면 되죠. 지금 A 같은 경우는 1200km를 100만 년 만에 갔죠. 자, 천천히 해드릴게. 1200km는 우리 결국에 가야 될 건 센티미터 퍼 년이잖아요. 1200km는 0 3개 붙여서 미터죠. 근데 미터는 또 0 2개 붙여서 센티미터지. 요거 나누기 60, 100만 년. 60, 100이니까 0 2개 붙여야죠. 100, 만이니까 또 다시 0 4개 붙여야지. 오케이? 0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기 아래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오케이, 땡큐!
날려주고 A는 2cm per 년의 속도로 확장하고 있는 요 해역은 이 정도의 속도로 확장 중인데 B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6배의 속도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왜? 시간이 6분의 1이었으니까. 그러니까 2 곱하기 6 하면은 12cm per 년이겠죠. 그럼 둘의 확장 속도 차이는 얼마? 10cm per 년 정도는 되는데 여기 무슨 5cm per 년보다 크다? 당연히 맞죠. 당연히 맞죠. 10cm니까. 자, A, B 중 같은 시기에 형성된 고지자기 줄무늬의 폭이 큰 대항에서 자, 같은 시기에 형성된 고지자기 줄무늬의 폭이 크대. 똑같은 시기인데 폭이 크대. 왜 그럴까요? 애가 해령으로부터 쭉쭉쭉쭉쭉 확장했으니까 확장 속도가 빨라서 쭉쭉쭉쭉 가면은 고지자기 폭이 이렇게 길게 나올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대항은 결국엔 어느 대항이에요? 6배 빠른 B 해역이죠. B 해역.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문을 바꾸면 B 해역에서 B 대항에서 해령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수심 변화량이 작게 나타나냐? 봐야지. 지금 우리가 이 디귿선질 풀려면 뭘 봐야 돼요? 얘를 봐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 수심 자료 안 줬잖아? 안 썼잖아? 줬는데 안 쓰는 문제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얘로 봤을 때 B해역은 점선이에요. 우리 B해역만 보면 되죠. 점선 B해역에서 지금 뭐라 그랬죠? 해령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수심 변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령으로부터 일단 거리가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수심은 깊어진다고 했었죠. 깊어지는데 B는 지금 요만큼 확장했을 때 요만큼 떨어집니다. B는. E에 비해서 A는 같은 거리를 갔을 때 얼만큼 떨어져요? 이만큼 떨어지죠. 수심이. 수심 변화량 어디가 더 큰 거예요? A가 큰 거죠. 그래서 B가 작게 나타나는 게 맞다. B 해역에서 작게 나타난다. 정답. 5번.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수능 완성 1강의 3점. 1강의 3점. 마무리됐습니다. 고생했고요.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안녕. 저는 선생님. 안녕. 유후. 뿅.